모리스 헤이스팅스의 잘못된 유죄 판결. 1983년 캘리포니아 잉그루드의 늦은 밤입니다. 30세 여성 로빈 와이더마이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혼자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로 옆에 세워진 차량 한 대가 발견됩니다.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로빈 와이더마이어였죠. 부검 결과 납치와 폭행 후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고 검시관은 가해자의 체액을 채취해 증거로 보관합니다. 수사팀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사합니다. 목격자 증언, 정황 증거, 용의자 신문, 마지막 근무를 함께하던 동료들, 그날 같은 파티 모임 근무지에 있었던 사람들, 평소 피해자와 어울리던 지인과 고객들까지 줄줄이 경찰서로 불려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와 같은 동네를 자주 드나드는 흑인 남성들 중 한 명으로 한 이름이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바로 당시 34세의 모리스 헤이스팅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키가 이 정도였고 체격이 저렇더라 정도의 매우 흐릿한 인상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이 막연한 묘사들을 헤이스팅스의 외모와 맞춰보기 시작합니다. 예전부터 그를 달가워하지 않던 이들은 원래 성격이 좀 거칠었다. 총을 들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다. 같은 말까지 보태면서 그의 이미지는 수사 기록 속에서 점점 더 위험한 사람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흘러나온 파편적인 증언들이 쌓이고 쌓이자 수사 기록의 용의자 목록에서 점점 더 굵게 남는 이름은 결국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리스 헤이스팅스였습니다. 그렇게 수사 기록 속에 이름이 굵게 남게 된 순간부터 모리스 헤이스팅스 씨의 인생은 천천히 수사선 위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그를 불러 긴 조사를 시작합니다. 헤이스팅스 씨는 줄곧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는 정말 내가 의심스러우시다면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그 증거를 검사해주세요. 고 요청하지만 당시 수사팀과 검찰은 이미 방향을 정한 뒤였습니다. 1988년 법정에선 그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DNA는 한 번도 비교되지 않은 채 흐릿한 목격담과 좋지 않은 평판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감옥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종신형이 확정되던 그날 이후 모리스 헤이스팅스 씨의 시간은 철문 안에서 멈춰버립니다. 젊은 30대였던 그는 감옥에서 40대, 50대, 60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 증거만이라도 검사해 주십시오. 그는 편지를 쓰고 탄원서를 보내며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특히 DNA 기술이 발전한 뒤로는 피해자에게서 채취해둔 체액을 다시 검사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까지 검찰과 당국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이미 배심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던 2021년, 그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또 하나의 편지를 씁니다.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청 안에 새로 생긴 유죄 판결 무결성 부서, 유죄 판결의 오류를 다시 들여다보는 특별 부서로 향한 편지입니다. 부서는 결정합니다. DNA 검사를 하자. 그리고 증거 보관실 깊은 곳에서 1983년 그날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해 냉동 보관해둔 작은 튜브 하나를 찾아냅니다. 수십 년 동안 누구도 열어보지 않았던 증거였습니다. 샘플은 최신 DNA 분석실로 보내집니다. 검사 결과는 단호했습니다. 그 체액 속 DNA와 모리스 헤이스팅스 씨의 DNA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이 DNA 프로필을 주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봅니다. 그 결과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무장 납치, 성폭행으로 유죄를 받은 또 다른 남자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케네스 패크넷. 추가 조사에서는 패트넷이 과거 다른 범죄로 체포될 당시 피해자 로빈의 장신구와 동전 지갑을 갖고 있었다는 기록까지 확인됩니다. 이제야 진범이 밝혀졌지만 패트넷은 공소시효로 인해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고 어차피 2020년 감옥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헤이스팅스는 진범이 죽고 나서도 2년을 더 감옥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검찰은 더 이상 예전 판결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2022년 3월 21일 검찰과 변호인단은 함께 법원에 요청합니다. 모리스 헤이스팅스의 유죄를 취소해 주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내립니다. 유죄 취소. 헤이스팅스는 38년 만에 감옥 문을 나서 처음으로 자유로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1년 뒤 다른 판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사실상 무고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모리스 헤이스팅스의 유죄가 공식 취소된 순간인 거죠. 하지만 잃어버린 세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헤이스팅스 씨는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도시와 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헤이스팅스 씨는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도시와 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내 38년을 빼앗아 갔으니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것이 캘리포니아에서 잘못된 유죄 판결로 인한 피해 보상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큰 액수의 승리지만 그에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청춘이 지나간 뒤입니다. 헤이스팅스 씨는 지금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젊은이들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법과 시스템도 사람 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든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DNA 증거로 무죄가 입증된 사람 375명 이상. 그들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 평균 14년, 가장 긴 경우는 45년. DNA 검사만 해주세요. 그가 38년 동안이나 반복한 말이었죠. 그토록 간단한 요청. 하지만 시스템은 21년 동안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모리스 헤이스팅스, 34세에 들어가 72세에 나온 남자. 그는 지금 남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서두른 확신 하나가 한 사람의 평생을 통째로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